저 이제 2학년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알겠지만 수원 수투는 공통이고요. 이제 여기 1학기, 여기 2학기가 될 거고 여기다가 학교별로 이제 선택이 들어가죠. 강남은 확통인 것 같은데 이거를 올해 애들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이제 2학년들을 해보니까 미리 듣는 게 나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아마 다음 동안에 특강이 있을 거예요. 특강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는 이 확통이 얘네 둘도 지금 부교재는 수능 특강이거든요. 이게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얘도 수특이에요. 그래서 3학년 거를 너무 빨리 땡겨서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근데 지금 본인들도 울프스를 쓴 것처럼 2학년 때 수특을 쓰는 것 같아요. 아마 크게 변동사항이 없지 않은 이상 내년에도 수특을 쓸 거예요. 근데 수특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수능에 기반이 되는 문제들이 모아져 있는 건데 포인트는 기본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돼야 수특을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수특을 풀면 1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또 외워야 돼요. 문제를 외우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건 방학 동안에 겨울방학 동안에 보통 1학년 예비고이의 대부분의 스케줄이 수원이랑 수투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선생님마다 좀 다른데 계획이 수원 수투를 같이 병행하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이거 끝나고 이걸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건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한꺼번에 두 과목을 쭉 나간다라는 건데 아마 포인트는 이게 좀 더 셀 거예요. 1학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겨울방학 동안에 얘는 2번 이상, 얘는 1번 이상은 해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내년이 좀 편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자기 앞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세기 때문에 이거를 하다가 지쳐서 이건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선생님이 느끼기에 조금 더 유형이 많고 어려운 얘거든요. 근데 요새 3학년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 저는 수학이 더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갭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여기는 단원이 많죠. 그러니까 잠깐 예를 들어주면 수학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지수, 로그 거기에 플러스 지수, 로그 함수 얘 플러스 여기에 방부등식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단원이 삼각함수 다 싫어하죠. 여기 좋아하는 애들 별로 없던데 나머지가 수열이에요. 그래서 보통 1학기 2학기 나누는 게 한 삼각함수를 한 이 정도 나눠서 여기는 중간고사 여기 기말고사 이렇게.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내가 지수로그 함수를 모른다고 해서 삼각함수를 모르진 않아요. 후반이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요. 통합형이라고 해도.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조금 수열에 영향을 미친 하지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근데 수투 같은 경우는 통폐합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본, 못 들어 상관없어요. 극한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걸로 연속을 배우고 근데 들어만 보세요. 얘를 가지고서 미분을 배워요. 근데 미분을 가지고서 여러 개를 배운 다음에 그거에 관련해서 적분이라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체 얘기가 다 한 가지 얘기예요. 그래프 내의 관심에 대해서 그 사이에 이거의 성질, 이거의 성질, 이거의 성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걸 못하면 이게 이기가 안 돼요. 여기 시험 문제는 얘를 사용해서 또 이걸 풀어요. 여기가 이게 안 되면 여기가 또 이거 안 돼요. 어떤 애들이 그러거든요. 여기까지가 한 이 정도까지가 중간고사예요. 얘 이만큼이 중간고사고 미분이 걸쳐져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점해서. 선생님 저는 적분부터 열심히 할게요. 아니 절대 불가능해요. 적분 문제에 미분이 들어가 있고 말고.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는 내가 지수를 못했어. 그럼 이거 버리고 수열만 잘해서 기말고사 볼 수 있어요. 수투는 여기서 안 하면 이건 그냥 뭐 하나만 안 해요. 망하는 거예요. 되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섭죠. 그래서 선생님은 나중에 그 모의고사를 보거나 누가 이거 결정할 때도 얘네 둘을 합쳐서 미적분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기본 베이스는 수투인데 선생님의 욕심 같아서는 2학년 때 아마 여름방학에 미적분 특강이 또 있을 거예요.
상위반은 지금 2학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특강이 학부가 아니면 기하밖에 없어서 여기까지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여름방학 때는 있어요. 선생님은 했어요. 몇 명씩 다 모아서 딴 반에까지 다 모아서 했어요. 근데 미리 들어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 그런 얘기 TV에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선행이 좋은 거냐, 선행이냐 심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애들한테는 이게 필요하고 어떤 애들한테는 이게 필요한데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냐라는 건 결국 본인이 결정하는 건데 그걸 본인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에 위한 거예요. 선생님 생각은 요거 반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성향이 있는지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효과가 나오니까. 선행을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 예전에 얘기한 적 있죠. 기억에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잘 아나? 그 수학은 선생님 생각에는 공부하고랑 똑같아요.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어렵고 배워요. 왜냐? 처음 보면 되게 무서워요. 우리 처음 보면 되게 무서워요.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건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거든요. 공부하면 처음 보면 무섭잖아요. 근데 두 번째 보면은 조금 덜 무섭죠? 무섭더라도. 세 번째 보면 어떻게 돼요? 가르쳐주잖아요. 제가 죽어. 저 귀신 아니고 나쁜 놈이 사람이야.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똑같아요, 수학이. 그래서 선행은 딥하게 할 필요 없이 닦아내겠다는 생각보다는 아, 이게 내가 2학년 때 어떤 걸 배우는구나라고 알 정도까지는 해놓는 게 좋고 심화도요. 나는 1학년 심화는 솔직히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학년 때 되게 심화 딥하는 거 풀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위험을 키는 거고 1학년 심화가 나중에 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심화를 하는데 심화는 추후에 내신 대비할 때는 해야 돼요. 그럼 방학 때는 뭘 하느냐?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처음 배우거나 두 번째 배우거나 기본 할 때는 응용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냥 내 힙화를 누르는 게 너무 좋아요. 양을 많이 풀어봐. 적응 속도전이에요. 2학년들 지금 여기 기말 봤는데 다 망했어요. 이유는? 대답이 다 그거였어요. 선생님 다 풀 줄 아는 문제인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1학년 때 시간 부족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진짜 완전 부족해요. 하나 문제 풀 때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본적인 게 돼야 나중에 심화를 넘어가서 심화를 가지고서 수능을 준비하던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모든 겨울방학 중요해요.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중요한 게 조금씩 적어져요. 구의수학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하고 선생님 보기에 그 다음에 2학년이고 3학년은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그때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미 결정된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되면 부고민을 하게 돼요. 나는 정시일까 수시일까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도 미리 결정하지 마세요. 요새는 정시하고 수시가 따로 놀지 않고 같이 놀아요. 그 선생님이 올해도 3학년도 보내본 거 보니까 내신 잘 보는 애들이 정시 잘 보고 정시만 잘 보는 애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시에 올인하려고 해도 내신에서 그런 공부들을 많이 풀어놓고 해야 정시가 유리해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선생님 생각이 그래요. 이거 고민하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선생님 오시면 두 개를 하고 싶은데 일단 지수만이라도 한번 해볼게요. 아마 다음 시간에 수업에 들어가면 다시 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따가 상담하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반의 시간 우선 안 바뀌어요. 근데 아마 다른 반이랑 합쳐지거나 인원수 조금 더 늘어날 거고 엄마들한테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학년이 넘어가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 학교에 학원에 919 예비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느낌상? 자, 919이 고3이 있는데 여기만 결정됐어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는 아직 미정이고 내일 결정돼요. 이걸 원장님이 잘 안 알려줘요. 왜냐면 미리 알면 이게 좀 얘기 들어가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안 가르쳐줘요. 근데 선생님은 어느 정도 알아요. 내가 부원장이라서. 내가 짰어요. 지금. 아무튼 내가 짰는데 결정은 원장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틀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이미 들어가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데 또 하래. 그래서 저번에 1안이 선생님이 이거 다 하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2안이 뭐 이거냐 이거냐인데 이거 무조건 저거 있어 지금. 그래서 여기에 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여기 하게 되면은 우리 반은 그대로 들어가고 여기 하게 되면 아마 다른 반으로 가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지 말고. 자, 뭐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고 그건 모르겠지만 이 영화 계속 다니면 어차피 고3 때 선생님 다시 만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 되버렸어요. 자, 그래서 지수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다음 주에 학원을 와봐서 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강의실은 아마 문자 갈 거예요. 몇 강의실로 와라 이렇게. 교재는 선생님이 알기로 학원 교재가 얘네 블루 풀어봤지? 블루. 학원 교재 블루. 1학년 때 풀어봤어. 블루라고 있거든요. 블루 1, 2 나오고 2 나오고 그리고 결정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아마 자체 교재나 아니면 시중 교재 하나 더 추가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때가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다음 주에. 야, 그래도 니는 좋은 거야. 토요일 안 껴있잖아. 다음 주 토요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야.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마지막 날이고. 월급만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아마 월급만의 인원수가 조금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선생님이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조금 집어 나가고 이따가 상담할게요. 장소는 여기까지 하고 지수를 한번 해보자. 일단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거고, 선생님은 처음 듣는 사람 없죠? 오케이, 좋아요. 나 그럼 딥하게 갑니다. 딥하게 간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일단 들어보면 알 거예요. 책에 있는 거 말고 어느 정도 아는 건 됐고, 기본적인 거 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 위주로 가볼게요. 설명을. 괜찮아요. 다음 주에 또 듣겠죠. 로고는 기억나? 로고까지 해도 되나 오늘? 뭘 하려나? 일단 하는 거 봐서요. 원래 하루에 끝나야 되는 건데. 지수입니다. 지수 뭐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요, 그냥 이렇게 배웠어요. A라는 수가 있어. 여기 수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N이 자연수야 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점점점에서 A인데 요게 N개를 곱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게 A의 N제곱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수원부터는요, 원래 수상하도 그게 중요하지만 수원부터는 두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개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 뜻에는 정의. 그러니까 지수의 정의가 뭐야? 로그의 정의가 뭐야? 에다가 추가로 정리. 아니면 정리라는 말보다 되게 나은 것 같아요. 조건. 선생님이 조건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쓸 거거든요. 조건들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중학교 때 푸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뭔가 확장이 되고 그런 거지. 근데 그 확장될 때에 이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들을 꽤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푸는 건 내가 다 풀 줄 알잖아. 근데 이걸 알고 푸는 거야, 모르고 푸는 거야 라는 포인트를 계속 찍어. 중학교 때가 다른 점은, 야, 풀어봐. 풀 수 있어? 계산 빨리 할 수 있어? 이건데, 고등학교 때는 풀어봐. 근데 풀어보기 전에 뭘 물어보냐? 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알면 풀어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푸는 건 잘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당연히 올라가서 그래. 그러니까 3학년 되면 모르겠을 때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시험 보잖아요? 애들이 선생님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못 풀었어요. 하고 선생님이 딱 두 줄만 설명해 줘요. 이게 니네가 아는 뜻이야. 그럼 되게 뭔지 알겠다고 풀어요. 못 푸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한 3개 정도는 못 풀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니네가 아는 거예요. 제대로 배운 거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 뜻이야 라는 걸 몰라서 못 푸는 거예요. 특히 아까 내가 얘기했던 수투는 이게 진짜 심해요. 아직 수투를 안 배웠거나 되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수투는요, 극과 극이에요. 잘하는 애들은 되게 쉽게 풀고, 못하는 애들은 아예 못 푸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딱 이 문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면 4점짜리인데도, 수능 모의고사 4점짜리인데도 5분이면 풀어요.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이 문제를 주면 몇 날 며칠 두고 못 풀어요. 그 차이가 되게 심합니다. 심지어 책을 봐도 못 풀 수도 있어. 오픈북을 해도. 전체적인 개념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다시 돌아가 이거예요. 그러면 A가 어떤 숫자인데 N개를 곱했다는 뜻이잖아요. 돼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는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죠. A는 뭐라고 써요? 네, 실수라고 쓸 거예요. 이게 여기 숫자가 실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N은 자연수면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이 중학교 때 배웠었던 그냥 지수법칙, 이따 다시 나올 거예요. 오늘 이 지수법칙까지 하는 게 선생님 목표인데,
지수법칙 엄청나게 확장이 되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수법칙. 자, 여기도 이런 게 있었어요. A랑 B가 수다. M하고 N이 자연수야. 라는 거.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조건이 중요하다고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여기는 고등학교 오면 얘가 실수라는 뜻이에요. 됐죠? 첫 번째. 뭐냐면 A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n 플러스 n제곱이다 라는 거죠. 가장 많이 쓰이는 지수법칙이고 1학년 때 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2학년이냐? 2학년 때일 거야. 저기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웃긴 게 알려주면 저런 데서 틀리겠어요. 하지만 이따 보세요. 자기가 맞나 틀리나? 아무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증명을 해줄게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기 A 곱하기 A에서 여기가 NB 그 다음에 곱하기 A 곱하기 A에서 여기가 NB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는 몇 개 곱해지는 거죠? 개수가 A가 몇 개 있어요? 플러스 NB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기억해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아는 거 아니야?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뭐지? 아니지? 그거지? 아, 왜 내가 아는 걸 저렇게 하고 있지? 이거지? 쎄한데? 두 번째 A의 M의 N제곱이면 얘가 A의 M의 제곱이다. 중학교 때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은 이게 4제곱이야. 2의 제곱의 제곱은 4제곱이야. 쓰죠? 근데 이제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은 2의 6제곱이 되고 2의 세제곱 곱하기 제곱도 2의 6제곱이 된다라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이건 아닙니까? 지금은 다 끄덕끄덕하지만 선생님한테 나중에 배우면 진짜 이 점수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마지막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어요. 막 풀다가 마지막에 틀리는데 보면 다 저런 실수예요. 지수계산 실수.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문제를 정말 잘 풀어놓고 마지막에 이런 거에서 틀려요. 그래서 자기 그러죠. 선생님 제가 미쳤나봐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맨날 미치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말 그대로 A의 M제곱을 N제곱 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하는 대로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인데 몇 개 있어요? 0개죠. 근데 바로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곱하면 지들끼리 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죠? A의 N 더하기 해서 N까지 해서 여기가 N개 있죠. 그러니까 얘가 A의 Mn제곱이다 라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되게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자연수일 땐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실수가 되고 유리수가 되고 이러면은 엄청 헷갈린다는 거죠. 너무 잘 안 해서 지금 우리가 들렸지? 그렇죠. 자, 여기는 뭐냐면 A, B의 N제곱. 이게 A의 N제곱의 B의 N제곱. 이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좀 필요한 얘기인데 원래는 자 A, B의 N제곱이 A의 N제곱에 B의 N제곱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게요? 옛날에는 이거 배웠어요. 지금은 잘 안 나와요. 뭐냐면 곱셈의 교환 법칙 때문이에요. 뭔 얘기냐? 잠깐 끌게요. 충분히 얘기해요. 그 법칙 때문인데 무슨 얘기냐면 A, B의 제곱이라는 건 A, B 곱하기 AB죠. 그러면 문자의 곱에 의하면 이게 LAB가 되죠. LAB. 근데 얘네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어야 얘가 A가 뭐이고 B가 뭐이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BA가 AB가 안 된다. 즉 배합법칙 성립하지 않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나와요. 나중에 내수년에 행렬이라는 게 들어와요. 들었어요? 못 들었구나. 관심 없구나. 니네는 뭐 어차피 안 배우고 상관없죠. 다음 2025년 때인가? 개정이 한 번 되면서 다시 옛날에 있었던 이 행렬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니네는 대학을 이과로 만약 가게 되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는 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병합치 성립해야 여기 된다는 게 얘 때문에 질문으로 나온 적도 많은데 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질문 절대 안 나와요. 근데 그냥 알아서 치면 돼요. 됐죠? 저건 안 할게요.
저런 거다. 여기에 추가로 뭐가 있냐면 b분의 a의 n제곱은 네,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건 b가 여기에 이런 조건들.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 이런 조건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중요한 녀석이 하나 나오죠. 4번. 지금 우리 중학교 때 하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 거? 뭐예요? a의 n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이렇게 했었죠. m이 n보다 크면 빼고요. 이렇게. m과 n이 같으면 똑같은 걸 나누는 거 1이고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뒤집고 이렇게 써요. 맞아요? 이건 안 할게요. 그러면 괜찮죠? 뭐 해야 돼요? 그냥 예를 들면 되죠. 뭐지? 이 눈빛들은. 자, a의 4제곱에다가 a의 제곱을 나누면 이게 뜻이죠. a 곱하기 a에서 2개니까 이렇게 나눈다. 그다음에 반대로 a의 제곱을 5개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밑에가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고 위에가 2개니까 이렇게 2개 지으면 밑에가 3개가 남는다. 요게 우리가 배운 중학교 때의 지수법칙입니다. 싹 다 지울게요. 지우면 필요 없으니까. 요걸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지우지 말고 써놓을까? 여기까지만 써놓을게요. 나눌 때는 다시 적을 건데 좀. 자,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완전 다른 얘기는 아니고 n제곱근이라는 걸 배워요. 이런 걸 배워요. 근데 저걸 하기 전에 물어봅시다. 제곱근의 뜻이 뭘까요? 제곱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힘든데 A 양의 실수에 대해서 A의 제곱근이야 라는 건 뜻이 무슨 뜻이죠? 제곱해서 A가 그렇죠. 제곱해서 A가 되는 뜻. 절대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루트 A요 라고 가시면 안 돼요. 그것도 뿔만 루트 A로 가도 안 돼요. 이거 계산해서 나오는 게 이거일 뿐이지 여기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루트 A는 뭐라고 읽냐면 제곱근 A라고 읽죠.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이 중에 하나가 얘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뜻은 제곱해서 A가 나오는 방정식의 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로 가볼까? 그대로 쓴 거예요. n제곱근이에요. 그냥 A가 실수예요. 그냥 실수예요. 그러면 A의 n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당연히 n은 자연수입니다. 근데 그냥 자연수가 아니라 이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이렇게.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n제곱해서 a가 되는 녀석이라는 뜻이죠. 돼요?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뜻이에요. n제곱.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얘기했어. 저희가 중요하다고. 무슨 뜻인지 알아야 나중에 풀 때 더 안 헷갈려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배운 수체계의 마지막 단계는 어디예요? 어디까지 배웠어요, 수체계? 수체계 뭔지 모르죠? 또 정수 배웠죠? 유리수 배웠죠? 무리수 배웠죠? 합쳐서 실수까지만 배웠어요? 아니? 복소수까지 배웠어요. 내가 여기 A 실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음수가 올 수도 있죠. 돼요? 질문. 수체계가 복소수일 때 이 방정식 x의 n제곱은 a의 근은 몇 개일까요?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n개예요. 다 구하진 못할지언정 무조건 n개예요. 다 구할 수는 없지만. 아시겠죠? 왜요? 복소수니까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만약에 3차 방정식이라는 걸 풀었을 때도 예를 들어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걸
미수분의 선 이렇게 하면 실행이 하나, 선이 두개 나오잖아요? 그럼 세 개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처럼 n차가 n이 아무리 크더라도 무조건 n개예요. 그냥 그 중에 같은 게 몇 개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서로 다른 애랑 말을 안 쓰면 무조건 n개라고요. 중근이라는 건 똑같은 게 두 개 겹쳐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하는 게 지수 처음 시작하고 n제곱근 처음 시작할 때의 가장 핫한 유형 문제입니다. 이건 옛날에는 모의고사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유형이었고 지금은 내신까지 내려와 있는 유형입니다. 내신 유형.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요것만 타이틀로 해서 요거를 잘 들어놓고 지금 이거 풀 수 있어야 돼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도? 네. 그래서 수책에서 무슨 여기는 n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풀어서 n제곱분 할 건데 여기에 어떤 애가 존재하죠? 이 n제곱분에 n제곱분 a라고 하는 요 녀석이 존재하죠. 근데 여기에 성질이 있죠. 이거 계산하는 건 안 할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n제곱분 a에다가 n제곱분 b를 하면 얘가 n제곱분의 ab가 된다는 거. 같은 우산을 쓴다고 얘기합니다. 색깔이 같은 우산을 한꺼번에 같이 써도 된다.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1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는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고 써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표시를 하세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이다. 이 조건에다가 뭐 표시를 해놓으세요. 나중에라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0이거나 0은 필요 없죠.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이게 성립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관리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얼마예요? 맞죠? 그러면 루트 얘가 A 루트 B를 하면 마이너스 루트 AB가 나온다는 사실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나중에도 또 나오니까 복수해서 했었던 거죠? 이건 나중에 나오게 되면 또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던 복소수를 가져다가 여기서 생각보다 많이 써먹어요. 책에 있는 내용이 별로 없는데 쓰다 보면 되게 많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성질이 뭐냐면 거기 나와 있어요. n제곱근의 a의 전체 n제곱이면 이거를 선생님이 대충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어차피 지수를 확장시키면 이거 안 써먹어요. 자, 이거는 네, n제곱근의 a의 m을 넣어도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여기 양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음수는 안 돼요. 자,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이게 좀 까다로운데 np 제곱분의 a의 np는 n 제곱분의 a의 n제곱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화살표로 이렇게 가는 걸 하나 써주세요. 이것도 중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약분하는 건 잘해요. 근데 통분하기 위해서 여기서 똑같이 필요 곱해서 넘겨가는 계산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세제곱근의 a의 제곱이랑 곱하기 제곱근의 a의 4제곱이 있다고 치고 이렇게. 얘를 계산하고 싶어. 아직 지수 확장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럼 여기 2가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같은 우산을 쓰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통분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제가 위에 거를. 그래서 어떻게 가요? 여기는 6제곱근의 a의 4제곱이 되죠. 약분을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한 거. 둘 다 2, 2로 곱한 거예요. 여기는요. 3을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6제곱근의 a의 11인 거죠. 될까요? 그럼 여기가 6제곱근의 a의 2를 곱하니까 16이 되고 세제곱근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선생님 얘기? 이 얘기예요. 요거는 여기는 이 녀석은 계산만 잘하면 되니까 증명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거는 대신에 뭘 해야 될까? 연습을 많이 해주겠죠.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 2학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원의 필요 덕목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연습이에요. 지수 로그 계산을 빨리 못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망하고 방부등식 망해요. 근데 저게 또 언제 영향을 주냐면 미적분의 지수 로그함수가 또 나오거든요. 그때 가면 또 영향이 돼요.
특히 지수 계산을 못하면 수능 가서 또 망해. 그래서 여기는 1학년 때 그 인수분해 공식 외우는 것처럼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많이 풀어서 익혀놔야 돼요. 본인이.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 많이 졸려요? 오늘 안 먹어? 감기. 자, 보세요. 자, 선생님이 일단 실근의 객수잖아요. 그래서 타이틀 얘기 시작해요. 맨 문제 타이틀이 x a에 a가 실수일 때 a의 n 제곱근 중 실근의 객수 라는 타이틀이 와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외우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데 수학에서 외우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 그렇게 외우면 그 문제를 조금 다르게 표현했을 때 와닿을 때 어이 뭐야? 아까 돼요. 선생님이 문제 진짜 많으서 이게 같은 얘기하고 막 연습시켜주기 전까지.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본인 자체가 그 연계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게 되게 탄탄해요. 내가 원하는 수학이 그건데 그럼 예전에 그래요. 왜 안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안 풀어주는 게 아니고 그 연계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저 진짜 안 풀어주진 않아요. 다 풀어주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x의 n제곱이 a가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n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그 중에 실근의 개수가 몇 개야? 라는 건데 1번 뭐냐면 n이 짝수예요. 이렇게 범위를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줄게요. 그 중에서 3개로 나눠요. 이렇게 a가 양수인 경우 a가 0인 경우 a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나뉩니다. 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주면 n은 짝수죠? 그냥 간단하게 x의 4제곱이 16이에요. a 양수죠? a 양수. 맞아요? 여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는 x는 뿔마 2 또는 뿔마 2의 i가 나와요. 그러면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 2개만 나오는 겁니다. 돼요? 왜? 여기 짝수니까요. 되실까요? 간단한 게 저거 제일 좋은데 허구도 나온다는 건 되죠. 그다음 여기는요. 크게 하자. x제곱이고 여기 여기에 백중근이죠. 여기 붙게 있는 거. 어차피 근은 하나밖에 없죠. x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한 개 나올 거예요.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시방이 가요. n제곱이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게. 얘는요? 짝수지. 큰일 날 뻔했네. 수시방이 제일 수시방이 와요. 이렇게 제일 수시방. 눈 뜨시고 여기는 없죠?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이해가 잘 되십니까? 두 개 하나예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n이 풀수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눌게요. 0보다 크다, a가 0이다, a가 음수다. 그럼 여기 이렇게 되죠. x의 세제곱이 아까 했던 거 할까요? 1? 마이너스 1? 그럼 이렇게 있었죠. x 플러스 1 인수분해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렇게 되죠. 그럼 실근이 하나 나오고 허근이 2개 나오죠. 그럼 여기 실근은 몇 개 나와요? 한 개. 마이너스 1. 맞아요? x가 1001 제곱이 0이에요. 뭐 나와요? x 요것도 안 나와요. 한 개. x 세제곱이 마이너스 27로 갈까요? 마이너스 8로 가자. 음수죠? 넘기면 어떻게 돼요? 실근 하나, 허근 2개.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요? 아, 짝수면 2개 하나 0. 어차피 전체는 3개가 똑같아. 나눠준 거야. 풀수면 따지지 말고 하나로 가요. 이거를 다른 얘기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 뒷판 얘기가 또 하나 더 들어가는데 그걸 잘 이해를 해보세요. 이해를 해야 될 텐데. 볼까요? 어떻게 기억나요? 옛날에 들었던 거 좀? 정말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건 아니죠? 다시 처음 만났을 때도 기억이 나네요. 그때도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x의 n제곱이 a다라는 방정식을 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수투에 가면 저걸 많이 하고 수상할 때도 선생님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방정식에 f는 fx는 gx라는 방정식을 풀고 싶어요. 근데 저기에 근을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개수가 몇이야? 이렇게. 몇 개야?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는 그냥 저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근데 저걸 못 풀겠어. 안 풀려. 나중에 이런 거 해요. 나중에 이런 거 한다. 2의 x제곱이 사인 x는 7이면 이런 거 해요. 네. 아, 저 배웠자면서 처음 보죠? 저런 거 해요. 지금 풀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저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그래프를 못 그리겠다. 얘랑 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죠. 그래프를 그려서 저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반대로 원래 옛날에 우리가 많이 했던 건데 얘랑 몇 개서 만나? 라고 하면 여기 방정식으로 만드는 게 시그널 개수 막 판별식하고 막 했었잖아요. 1학년 때. 1학년 때는 반대로 만드는 거고 이 방법을 수원 수투에서 꽤 많이 쓴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특히 수투 가면 우리는 저거 알잖아 하고 대놓고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얘를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이거에다가 이렇게 해서 실근의 개수를 보여요. 우리가 지금 실근의 개수 보잖아요. 실근의 개수. 이렇게. 그럼 1번 n이 짝수예요. 그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요. y는 제가 읽는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폭의 넓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그려지겠죠. 제곱도 제곱도 이렇게. 근데 y는 a라는 게 a가 양수면 이렇게 지나가죠. a가 양수. 그러니까 y는 a 이렇게. 그럼 하나, 둘, 두 개. y가 0이네. y는 0. 즉 a가 0이면 하나. 그래서 만나죠? 하나. 조금만 더 설명 쉬게 해줄게. 자기 해줄게. 버텨봐봐. 여기 지나가요. y는 a인데 음수야. 맞나요?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아주셔야 돼요. 여기 두 가지 큰 그림이 있죠. 아, 이렇게 해서 이걸 쓰는구나. 라는 거와 이게 이 얘기구나. 라는 거 알아본 거야. 자, 지울게요, 여기. 여기 지우고 내가 다시 쓸게요,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이따 나중에 한 번에 다시 쓸 게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버텨봐봐. 하나만 더 지수협정을 좀 이따 할게요. 요거는 개뿔. 자. 두 번째. n이 홀수예요. 그러면 얘 빼놓고는 이렇게 되는 건 얘는 이렇게 간다고 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3차, 5차, 4차 이렇게 우리가 아직 그래프를 많이 배워보지 않아서 3차, 5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려져요. 이것도 나중에 배우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봐요. A가 Y는 A가 양수죠. 그럼 몇 점? 하나에서 만나죠? 하나. Y가 0. 얘가 A일 때 얘가 0일 때 원점에서 하나. A가 0보다 작을 때 역시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지? 자, 책에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어디를 하고 있냐면 1, 2를 갖다가 이렇게 오래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되게 간단해 보여도 이걸 가지고 푸는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자, 그 심상치 않은 문제를 하나 풀고 선생님이 잠깐 해줄게 보세요. 자, 이제부터 어려워요. 이 정도 문제는 풀 수 있다는 얘기네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두 개 하나 풀었고 그래프 어떻게 되는지 알았고 심지어 내가 적어둘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자고요. 이게 옛날에는 모의고사에 등장하는 녀석이었는데 지금은 내신에 내려와 있다. 자, 우리는 x는 n제곱의 a에 실근의 개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첫 번째 a 짝이야. 그러면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두 개 하나 0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 여기 적어줄게요. 올 때는 그냥 하나만 적는데 양수야 0이야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질문의 대답을 해보셔요. 자, x는 n제곱은 a 또는 a의 n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를 문제예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맞냐 틀리냐만 한번 해보세요. 개수를 f의 n, a라 하자. 이런 문제 본 적 있죠? 없나? 자, 1번. 맞냐 틀리냐만 하세요. f의 4,3은 1이다. 맞아요? 옆에 잠깐 써있잖아. 맞습니까? 아니죠? 왜요? 이죠. 왜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n이 3이야, n이 4야, a가 3이야. 짝수네, 양수네, 여기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재밌나요? 맞아요? 맞죠? 선생님 K가 뭔지 모르는데 홀수잖아요. 뭐가 어떤 얘기죠? 이해 되세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1단계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게 기억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이게 만약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하고 기억, 니은, 지읒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니은 정도 나오면 원래는 우리가 수열도 배우고 뭐 수투도 배웠으면 더 단계가 높아지거든요. 모의고사 문제처럼. 근데 거기까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나와요. F의 4,2, F의 이건 얼마네요? 이게 뭐죠? 이해는 되셨어요? 문제 자체가? 이거 얼마예요? 2죠. 여기는요? 여기는? 1이? 1이죠? 그럼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하는 되셨나요? 시그마 배웠어요? 이 니은의 단계 2단계 나오는 문제가 대부분 시그마거든요. 니은 뭐가 나오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F의 K 콤마 뭐 0. 이건 필요 이거 안 되겠구나. K 콤마 4 이런 거 물어봐요. 1 들어가면 1이죠. 1, 2, 1 이렇게 되죠. 돼? 왜? 앞에가 홀수면 1이 나오네요. 앞에가 짝수면 2가 나오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요. 어렵게 가볼까요? 이렇게 나오면 돼요.
플러스 1 하나 되겠다. 그러면 1이면 짝수잖아. 플러스 1 짝수면 1이죠. 근데 2가 들어가면 여기 음수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1, 1, 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형태로 가는 형태는 이제 수1 뒤에 거랑 수2가 첨가가 돼요. 함수 극한이 문제에 들어갑니다. 그럼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이 얘기도 알아야 되고 수2의 그 얘기도 알아야 둘이 합쳐서 이 문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내신에 나와요. 당연히 이건 안 나오겠지. 이것도 안 나오겠지. 중간고사 때는 시그마가 안 들어가니까. 이해 되셨어요? 무슨 얘기지? 이렇게 문제가 어려져요. 이게 니네가 얘기하는 내신과 수능의 중간층에 들어가 있는 문제 형태예요. 되시죠? 자, 이게 어디 있냐면 선생님이 잠깐 찾아줄게요. 이게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을까요? 유형에 내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지워졌나? 아, 셀은 이게 문제야. 이게 43번, 거기 있네요. 42번. 10페이지에 42번 보세요. 실수 x와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x의 n제곱권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를 n,x로 잡았죠. 여기 a자 대신에 x가 들어갔고 n이 선생님이 여기 있는 것보다 6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f의 n의 a 형태로 바뀌고 이렇게 여기는 게 x니까 선생님이 푼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문제 풀면 이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하면 이건 외워요. 근데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외웠다 그랬죠. 이해를 못했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근데 이게 이 문제를 넘어오면 이 줄을 이해를 못해서 이걸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지 않아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니까 끄덕끄덕 했잖아요. 그럼 이걸 모르진 않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줬을 때 이걸 이해하고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수학스트는. 그러니까 수학스트 시험 문제를 낼 때 얘네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이걸 왜 내? 내가 이걸 써먹을 수 있는 문제를 내야지. 이게 수능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면 이해하겠어? 그럼 풀어봐. 대부분 수능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이해가 안 돼서 못 푸는 거예요. 지수를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 푸는 이런 문제들이. 되셨죠? 잠깐 쉬었다가 지수의 확장까지만 하죠. 자. 너무들 계시네. 다음 얘기는 이거예요. 여기 지금 지수 법칙이 나와 있는데 지수의 확장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결국에는 그냥 지수가 바뀌어도 아무거나 넣어서 풀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인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조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파트가 되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여기 적어놨죠? 중학교 때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여기가 밑이죠? 여기 밑이라고 하고 여기가 지수가 되는 거다. 근데 이 밑이 바뀌고 지수가 확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단계에서는 여기가 실수고 밑이 실수고 지수가 자연수였죠. 근데 첫 번째 확장은 이렇게 될 거예요. 첫 번째 확장은 이거예요. 지수가 정수가 됩니다. 저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정의예요. 오가가 하나가 정의가 될 건데 뭐냐면 이거예요. a의 0제곱은 1이다 라는 거랑 그 다음에 n이 자연수일 때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 n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죠. n이 자연수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여기 나중에 이제 지수법칙에 가면 타당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a의 곱하기 a의 0제곱을 했어요. 만약에 세제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수가 뭐였냐면 계산동처럼 3개를 곱했어 라는 거예요. 근데 0개를 곱했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곱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얘가 a 곱하기 a에다가 그냥 아무것도 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0개를 곱했다는 게 여기다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냥.
이 상태로 두겠다. 그럼 여기가 A의 3 더하기 0이 되는 법정인 거잖아요. 만약에 이 법칙을 쓴다면 잔수가 아니라 확정이 돼서 쓴다면 돼요? 그러면 뭘 곱한 거랑 같죠? 그죠? 얘가 A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가 1인 거랑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곱하지 않았다는 건 그냥 1 곱한 거 같다. 빼버리거나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A의 제곱에다가 A의 마이너스 1 곱할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뭐라 했어요? 더해야 된다 그랬죠?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얘가 뭐가 되죠? A의 0제곱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1이 되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A의 제곱 곱하기 A 제곱분의 1을 쓰면 같네 얘네랑 셋이. 그러니까 얘가 얘랑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편해요. 그래서 원래는 정의가 먼저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해하기는 이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자, 지울게요. 그냥 예를 든 거니까. 그냥 눈에 익혀놓으시면 돼요. 문제 풀면서도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서.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지수가 정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n이 정수인 거죠. 그럼 밑이 a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 조건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지수법칙이 확정되면 지수법칙이 확정된 방법으로 계산하는 걸 좀 익숙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 나중에 우리한테 따져 묻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이따가 선생님 물어볼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그럼 왜 그런 거죠? 라고 하면 분명하죠. 분모가 여기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 0 뺄 거예요.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분모에 A가 들어가네? 분모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모든 실수, 즉 여기도 0이 들어가도 상관없었어요. 뭐 0의 세제곱이면 그냥 0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는 붙이지 않겠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수법칙이 확장돼서 나올 때 지수법칙이 확장돼서 나올 때 조건들이 바뀌어요. 여기에 지수법칙. 그때 밑에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러면 A, B는 0이 아닌 실수가 되어버리는 거고 조건이 바뀌었죠? 그리고 뭐예요? M하고 N이 정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부터 이걸 지수법칙은 우리가 다 외워요. 보세요. 1번 이거잖아요. A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이제 A의 N 플러스 N이야. 이거 다 한다고요. 똑같아요. 2번 여기도 마찬가지. M의 N제곱은 A의 MN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3번은 이거 합쳐졌어요. 왜요? 보세요. 써줄 테니까. 요게 A,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 써야 돼요. 왜 이제 하나로 쓰느냐? 잠깐만 몇 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은 A의 제곱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맞는 건데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1번 돼요? 그 다음에 2번 어렵게 갈까요? A의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뭐가 된다고? 네, A의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어떻게 한 거야? A 제곱분의 1을 3번 곱했죠.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계산들은 이제 당연한 건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수법칙을 배울 때 당연한 거네 라고 하고 계산 연습을 안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다 아는 거야 내가. 그래놓고 계산 연습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왜 여기서 저 분모가 사라졌냐면 만약에 B분의 A의 N제곱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럼 저기서 여기에서 이게 뭐지? 그쵸? A의 N제곱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쓸 필요가 없어진 거죠. 얘가 여기 포함되어 버리는 거죠. 어차피 B는 0이 아니잖아요. 쓸 필요도 없어진 거예요. 이해돼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지수수축이 뭐 대단한 거라고 책에도 보면 그냥 딸랑 써놓고 그냥 말았다고요. 근데 이 별거 아닌 거에 이런 조건들 틈새가 다 시험 문제로 꽂혀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 못 풀어요. 그냥 기본 문제 풀다가 그 허점들을 항상 노리는 게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절대. 지수록을 쉽다고 방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럼 시험에서 무조건 망해요. 자, 네 번째. 아까 여기서 저희 집어쯤 어떻게 했죠? 각자 했죠. A비 끝에, A 끝에, 같을 때. 근데 여기도 필요 없죠. 그냥 이면 이제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A의 제곱 나누기 A의 자수제곱은 이렇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같은 거니까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렇게 바뀌었다. 자, 여기는 장난이고요. 지금부터가 진짜죠. 두 번.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지수가 유리수가 됩니다. 질문? 유리수의 저희가 뭐죠? 예전에 한 거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뭐 얘기하라 했어요. B분의 A 꼴 형태 대신 A, B는 서로소인 정수라고 쓰시고 B는 여기 이렇게 따라가니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게 뭐가 된 거예요? 저 지수가 유리수가 된 거예요. 여기도 정의가 들어가요. 어떻게? A의 n분의 1 제곱이라는 녀석은 n 제곱분의 A다. 정의가 들어가요. 이것도 이렇게 하긴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A의 2분의 1제곱이 있어요. 얘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여기 곱해도 된다는 지수법칙을 갖다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A라고 써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면 그 어떤 수가 뭐겠죠? 그렇죠? A의 2분의 1이 뭐였죠? 하나만 더 해봐요. 만약에 2의 3분의 1제곱을 세제곱했어요. 선생님. 그럼 얘가 2의 1제곱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실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x는 세제곱분의 2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같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걸 배우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어느 거냐. A의 3분의 1제곱은 A의 마이너스 3이랑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달라요. 얘는 이거고 얘는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면 자꾸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수가 x냐? 전체가 x냐? 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숫자로는 어느 정도 풀다 보면 괜찮아지는데 문자로 바꾸고 막 문자끼리 섞이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요. 계산. 그래서 아까 뭐라 했죠? 계산을 많이 해라. 여기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들을 잘못 거치면 진짜 완전 망해요. 무조건 망해요. 그런데 그럼 이제 여기 따라서 똑같은 얘기긴 한데 정의가 쓸게요. 이렇게 되면 A의 n분의 n제곱이면 얘가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다라는 건 둘이 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여기 지수법칙에서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 포인트는 또 여기에요. 조건이 뭘 것 같아요? 기억하고 있으니까 뭐해? A가 이보다 커야 됩니다. 여기는 왜 0이 아닌지가 자명했어요.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있으니까. 예전에 다른 학교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1학기 중간고사에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수의 확장이다. 지수의 확장에서 옳은 걸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이거 나와요. 알겠죠? 그때 뭘 봐야 되냐면 이 조건들을 보셔야 돼요. 맞냐 틀린지를.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왔냐면 지수가 유리수일 때 밑조건에 조건을 써라. 서술형이에요. 그리고 선수형이 한참 유행하는 거 알죠? 논술형 문제. 왜 A가 0보다 작으면 지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지에 대한 발례를 들어라가 있어요. 이게 미안해서 교과서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빼박이에요. 얘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녀석은 이 녀석이 나중에는 아마 뭐 마푸기 교과서나 이런 거 할 때 볼 거예요. 보세요. 뭐냐면 이런 거 본 적 있죠? 루트 마이너스 2에 여기 4제곱 있다고 치고 여기 4제곱 있어요. 괜찮아요?
4제곱근의 마이너스 2제곱. 괜찮아요? 그럼 만약에 지수법칙이 성립한다. 저기 있는 지수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치면 얘가 뭐가 되냐면 봐요. 마이너스 2의 4제곱에 4분의 1이 좀 헷갈리지 말랄까 분명히 내가. 맞죠? N제곱근이 이거니까 4제곱근이 이거겠죠? 괜찮아요? 그럼 지수법칙 성립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뭐가 되죠? 이렇게 되죠. 내가 알기로 얘가 이거거든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네. 따라가 볼까요?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아니? 2가 마이너스 1가 됐어요. 내가 이 문제를 언제 본 적이 있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의 문제를 배울 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 루트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있다. 그러면 얘랑 사라져서 어차피 루트 a의 제곱이 a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루트 4가. 네, 어디가 틀렸냐?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기잖아요. 여기도 어디에? 여기죠. 여기까지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여기. 표현 틀린 건 아니니까. 근데 얘네들이 곱하면 안 되죠. 여기가 음수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반례가 될 거예요. 음수가 안 되는 반례. 음수일 때 뭐가? 지수법칙 성립하지 않는 반례예요. 이게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마다 좀 다른데?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거를 쓰라고 해요. 쓸 수 있겠어요? 요새 이런 문제 안 나오는데 빈칸 넣기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계산해놓고 다음 계산 중 틀린 것을 옳은 것을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미수가 무조건 양수여야 됩니다.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나중에 물어볼 거야. 양수여야 된다. 까먹지 마세요. 요거는 아마 문제 풀 때 있을 거예요. 이따가 찾아줄게요, 선생님 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의 지수 법칙은 어떻게 되느냐? 뭘로 바뀌어요? A하고 B는 뭐 이거는 0보다 큰 실수가 되고 M하고 N이 뭐예요? 유리수가 됩니다. 안 쓸게요. 여기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대신 조건이 바뀐 거예요. 봐봐. 지수법칙은 여기서 요거 하나 빼고 바뀐 거밖에 없고 여기서 계속 똑같이 쓸 건데 뭐만 바뀐다고요? 조건만 바뀌어요. 조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른 상황이에요. 상황이 달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왜 이런 거 하나 했잖아요. n제곱근의 a에다가 n제곱근의 b를 곱하면 n제곱근의 a, b를 할 거야. 이런 거 계산한다 했잖아요. 이때부터 이게 딱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계산 안 해요. 아까 내가 뭘 했냐면 통분한 거 기억나죠? 세제곱근의 a, 아니 2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제곱근의 2의 세제곱인가? 이거 아까 계산했잖아요. 비슷한 문제. 이거 아까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랑 같게 해서 6제곱근의 2의 제곱. 이거는 바뀌었나? 여기는 세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6제곱근의 2의 6제곱. 이렇게 되죠. 9제곱. 바뀌었네. 몰랐네.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됐잖아요. 6제곱근의 2의 13.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안 한다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예요. 계속 뭐 틀린 거 없지? 3,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야 되는데. 저기 이는 생략이 되는 거죠. 그쵸. 여기는 안 쓴다니까. 여기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데 여기. 클라. 계산할 때는 만약에 이제 본인이 공책에다 쓸 때는 쓰셔도 되는데 풀이에다가 이거 있으면 감점이에요. 안 써요. 아시겠죠? 왜? 문자에서 1 곱하기 a를 이거 1을 안 쓰듯이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산 되게 많이 틀려요.
여기를 1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이제 3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망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푸는 연습을 더 많이 할 거다. 지수계산. 이게 나중에 어디 쓰이냐면 수열의 계산에 쓰여요. 등비수열. 저쪽으로 곱하는 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계산을 잘 못하고 등비수열을 받는 게 되게 힘들어요. 지수계산이 빨리빨리 안 돼.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겨울방학 때 깨야 되는 베이스는 기본 유형 연습. 문제 많이 풀어서 계산 되게 빨리 풀어요. 왜냐하면 지수로그 함수도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거든요. 특히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서 로그 계산이 안 되면 딴 애들은 그냥 그거야. 구구단이 빨리 되거나 계산이 빨리 되는 빨리빨리 풀잖아요. 아니면 9, 3으로 9, 1은 9, 9, 2, 이렇게 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극명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개념 확실하게 잡고 심화까지 잡아도 좋고 계산을 많이 푸셔서 늘려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아무리 문제를 잘 풀어도 시험은 완전 망할 겁니다. 선생님 매해 2학년 때는 하는 얘기인 거예요. 겨울방학 때 포커스는 그거예요. 1학년 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2학년 때는 들어가면 양이 되게 많아요. 수원은 하나는 수상을 합쳐놓은 거랑 거의 맞먹을 정도 유형이 들어있어요. 수투는 그거보다 좀 더 많고요. 문제 진짜 많이 풀어죠. 놀랄걸요 아마? 나는 유형 어디다 공부 다 한 것 같은데 새로운 유형 또 나오고 새로운 유형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왜 그 지수 실근의 교수 있잖아요. 그 유형이 딱 걸리면 그거랑 똑같이 나올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이거보다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 나와요. 좀만 더 업그레이드 되면 이게 나중에 수능 문제. 그러니까 이미 그게 옛날에 수능 문제였기 때문에 수능 문제 모의고사에 그보다 업그레이드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그대로 내신 내려와요.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 풀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좀 더 어려운 단계의 문제 나간다고요. 근데 그게 그거랑 같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풀려요.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조건까지 알았으면 그 선생님이 얘기한 이 계산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해요. 지수가 바꾸는데 오래 걸리고 이거 절대 안 돼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별거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찌 보면 계산은 내가 제일 어렵습니다. 실수예요. 여기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 그냥 그대로 따라가요. 확장되고 없고 이렇게. 이거예요. 그래서 유리수 안에 실수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세요. 실수가 먹고 있으니까. 더 바뀌는 건 없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정의되는 거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거대로 가는데 지수가 실수인 것밖에 없어서 지수 법칙 똑같이 갔는데 여기는 A하고 B가 역시 0보다 큰 실수고 대신 M하고 N이 실수다라는 거고 이게 그대로 확장돼서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는 우습게 보인다. 뭐야? 그냥 자세히 잘못 보면 이거를 이렇게 바꿨네? 똑같이 쓰잖아. 됐네. 에이 별거 아니네. 지수학장. 이라고 생각했다 망하는 거예요. 질문해볼까요? A의 루트 3 곱하기 A의 이거죠? 의심했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제 한 번 이렇게 안 속으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괜찮거든요. 네, 본인이 급하고 계산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오, 합차야. 아싸. 아니죠? 이렇게 나와. 이런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실수가 되면서 계산이 더러워지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지수 법칙에서의 교환, 결합 이런 것들도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기본 문제 3개 정도는 무조건 푸는 걸 추천합니다. 유형집으로. 쌤, 버플 시너지, 교과서, 그 다음에 아마 학원에서 주는 블루 교재 아까 있다고 했죠. 그거 풀어서 되게 숙달을 해놓으셔야 돼요. 방학 동안. 안 그러면 학기 가서 지수로가 숙달되기 시작하면 너무 늦어요. 숙달 다 되니까 어려운 문제 못 풀었기 때문에 시간은 더 없는 거죠. 방학 동안에 숙달을 다 시켜놓고
다음 동안에 숙달시켜놓은 게 두 가지예요. 지수로그 함수 계산, 지수로그 계산, 함수 방정식 계산, 플러스 상학함수 후독과 각별산. 이건 다 마스터 해놓고도 올라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 학기 가서 그 다음 단계 여러 가지 유형들을 풀 수 있어요. 근데 바보같이 저거 학기 가서 하지 뭐라고 해서 학기 가서 하다가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못 풀고 계산만 딱 완벽하게 익혀서 시험 가면 반 정도 풀고 끝나요 시험. 풀 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거죠. 계산 빨라지면 뭐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이해가 안 돼서 못 푼다. 돼요?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풀고 이해하고 풀고 이해하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예 내신 대비 할 때 그냥 이해를 빨리 시켜놓고 진짜 문제 되게 많이 풀어요. 미친듯이 연습시켜요. 진짜 잘하지 않는 애들 빼고 잘하는 애들은 어려움도 주죠. 근데 연습시키면서 잘하는 애들 계속 껴줘요 거기서. 그렇게 해야 시험이 나와요 점수가. 1학년 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1학년 때도 중학교 때 생각했다가 망이잖아요. 2학년 때도 1학년 때 생각하다가 답 안 나와요. 내가 얘기했잖아. 캐파 늘려야 된다고. 그 캐파를 못 늘리시면 답이 없습니다. 여기가 지수예요. 이 한 장, 오늘 이 8페이지 한 장 하는데 이만큼 걸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걸 가지고서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계산하시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고배 법칙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떤 거냐면 유형 9번부터 이제 뭐 이걸 해서 나타내면 거듭되고 곱셈 유형 11 곱셈 공식을 이용한 식의 계산.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웠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이걸 가지고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뭐 3단계 실력 붙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19페이지까지의 유형들을 풀어보시고 만약에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상은 빼고 푸셔도 돼요. 근데 상도 풀어보는 게 좋긴 한데 만약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좀 이따 선생님 상담할게요. 별로 어려운 얘기